안녕하세요. 이지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라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몽원 회장이 매물로 나오는 한온 시스템을 과연 인수하려고 할까요? 정 회장이 과거 만두를 되찾아왔던 것은 한라그룹 재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온 시스템까지 되찾으면 한라그룹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 회장이 그리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구상에 한온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긍정적 효과가 크겠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한온 시스템 매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는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을 밟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한행컴퍼니가 보유한 한온 시스템 지분 50.5%입니다. 한행컴퍼니와 함께 한온 시스템 지분 19.49%를 들고 있는 2대 주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과거 한온 시스템을 인수할 때 한행컴퍼니와 함께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얻어놨습니다. 동시에 한행컴퍼니는 한온 시스템 지분을 매각할 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얻어놨죠. 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지분까지 함께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금융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열관리 솔루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일본의 도요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덴소에 이어 공조 분야에서 글로벌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량 부품 기업입니다. 입지가 탄탄하다 보니 벌써 여러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 LG그룹, 그리고 배터리 등 어떤 전기차 관련 부품을 내재화하려는 폭스바겐 등이 벌써 한온 시스템을 탐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라그룹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라그룹은 애초 한온 시스템의 소유주였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모태는 1986년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가 50대 50으로 합작해 설립한 한라공조입니다. 하지만 한라그룹이 IMF 위기로 부도를 맞으면서 한라공조를 팔게 됐습니다. 이후에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있었지만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연합군에 밀려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라그룹이 한온 시스템을 다시 품에 안게 되면 그룹의 뿌리를 되찾아온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런 점에서 한라그룹의 한온 시스템 인수하는 참가를 유력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징성을 제외하고라도 한라그룹이 한온 시스템을 탐낼 이유는 많습니다. 바로 한라그룹의 주축인 만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만도는 애초에 제동과 조향, 현가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투자를 늘리면서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매출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만 해도 6.4%였지만 작년에 13.9%까지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이 비중이 17.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자율주행의 각 레벨별 필요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제품 서비스화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활동은 비전 달성뿐만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미래차 부품 회사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에서는 사내이사만 맡고 있지만 만도에서는 대표이사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만도를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히 보여준 것이죠. 정 회장이 한라그룹을 통해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면 만도의 변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온 시스템 역시 과거만 해도 에어컨 등 공조 부품만 생산하는 회사였지만 현재는 전기차에 특화한 열관리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전기차 관련 부품의 비중은 2017년 40%에서 2019년 56%까지 늘어났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친환경 부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초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기업인 캐나다 마그나로부터 유압 제어 사업부를 1조 4천억 원가량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이 한온 시스템을 품에 안으면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동과 조향, 현가장치,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열관리 솔루션까지 어떤 자동차 제조의 여러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사를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만도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두고 있지만 해외 완성차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도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그룹의 의존도는 60% 안팎입니다. 반면 한온 시스템의 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은 2018년 41%에서 2020년 36%까지 내렸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포드를 주요 고객 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등 다양한 완성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이 한온 시스템을 품에 안는다면 단번에 고객사 다변화라는 성과까지 얻을 수 있겠죠. 문제는 돈입니다. 한온 시스템 인수에 드는 천문학적 자금을 정 회장이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9조 원입니다.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지분 70%의 가치는 약 6조 3천억 원이지만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7조 5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LG그룹이나 폭스바겐 등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면 매물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가치가 10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라그룹에는 이만한 자금이 없어요. 한라그룹이 한온 시스템 인수전에 나선다면 그 주체로 만도가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만도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0년 말 별도 기준으로 3,988억 원입니다. 매출 채권 4,174억 원을 더해봐야 8천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한온 시스템 지분 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몽원 회장이 한온 시스템을 되찾으려면 사실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범현대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 회장이 이미 범현대가의 지원을 한번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정 회장이 2008년 만도를 되찾을 때 도움을 준 곳은 바로 다름 아닌 KCC였습니다. KCC 그룹을 이끄는 정몽진 회장은 정몽원 회장의 사촌동생입니다. 정몽진 회장의 아버지인 정상영 명예회장이 정몽원 회장의 아버지이자 한라그룹 창업주인 정인영 명예회장의 동생입니다. KCC는 당시 한라그룹 만도 인수의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며 모두 2,695억 원을 지원해 만도 지분 29.99%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라건설과 정몽원 회장이 만도 지분 35.57%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KCC그룹의 지원이 상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라그룹은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은 재벌그룹입니다. 창업주인 정인영 회장은 정부의 입김으로 무너졌던 그룹을 재계 1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의 2세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IMF 위기로 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시련을 겪었다가 다시 만도를 되찾으면서 재건의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라그룹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라그룹의 모태는 1962년 세워진 현대양행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회장이 세웠습니다. 정인영 회장은 한때 동아일보 기자를 하는 등 언론인을 꿈꿨으나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 통역장교로 근무하며 서서히 진로를 틀었습니다. 정인영 회장은 자서전에서 전쟁이 나를 사업가로 바꿔놨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형인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수주를 도우면서 기업가의 길로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정인영 회장은 1951년 향후 현대건설에 합병되는 현대상운의 전무로 들어갔고요. 전쟁이 끝난 뒤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들어가 1961년 현대건설 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인영 회장이 형의 품을 떠나 독립적으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바로 현대건설 사장을 지낼 때부터였습니다. 정인영 회장은 1961년 미국 AID 차관을 받은 뒤 이 AID의 소개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첨단 기계공업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인영 회장은 나는 그때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중화학공업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렇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중공업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중공업에 대한 확신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현대양행입니다. 정 회장은 처음 무역업부터 시작했는데요. 1964년에는 만도기계의 전신인 현대양행 안양공장을 세웠고요. 1969년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도 한라건설, 한라자원, 인천조선, 한라시멘트 등을 세우면서 그룹의 토대를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 길을 걸어간 지 20년도 안 됐을 때 정인영 회장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정부는 1979년 발전 설비의 과잉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현대양행은 강제로 쪼개져 다른 기업에 매각됩니다.
한라그룹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신군부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조치로 한라그룹의 자동차 사업은 현대로, 발전설비 제작 부문은 대우로 넘어갑니다. 1980년 8월 정인영 회장에게 남은 계열사는 만도기계와 한라해운, 한라자원, 한라시멘트, 인천조선 등 5개 뿐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대우에 넘어간 발전설비 제작 부문에 합류하기를 거부한 임직원 18명과 함께 압구정동 자택에 모여 이곳을 재기의 거점으로 삼고 그룹을 다시 재건하자, 이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현대 양행 시절부터 자동차 부품에 특화한 안양공장의 이름을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지닌 만도기계로 바꾸면서 새 법인으로 출범시켰습니다. 만도기계는 1980년대 후반에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도기계는 1980년대 후반에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공조기계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1986년 미국 포드와 함께 50대 50으로 한라공조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인영 회장의 중공업에 대한 뚝심은 1990년대 들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졌던 그룹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경제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는데요. 이 중심에는 만도기계의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한라그룹은 급기야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 1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라그룹 50년사를 보면 정몽원 회장은 아버지를 돌이키며 중공업으로 산업보복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굉장히 강했다며 재기할 때 만도의 성장이 큰 힘을 보탰지만 아버님의 중공업에 대한 애착은 자서전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중후장대한 중공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크기가 작은 자동차 부품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정인영 회장은 1989년 7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몸이 불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매년 200일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라그룹을 일궜습니다. 정인영 회장이 재계의 부도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인영 회장은 한라그룹을 창업한 지 35년 만인 1996년 12월 24일 회장에서 물러납니다. 둘째 아들인 정몽원 회장의 2세 경영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 체제가 시작되자마자 한라그룹은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재계 12위의 대그룹을 이끌게 됐다는 화제도 잠시, 1997년 IMF 위기가 찾아오면서 당시 무리하게 투자했던 한라중공업의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에 전이되면서 결국 한라그룹은 그룹의 주축인 만도기계를 팔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룹이 공중분해된 것이죠. 한라그룹이 IMF 때 매각한 회사는 한라중공업, 만도기계, 한라펄프재지 등 18개였습니다. 한라그룹은 2000년에 30대 대기업 집단에서도 탈락했어요. 정몽원 회장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한라건설과 한라콘크리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라그룹이 지분을 팔았던 계열사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회사들이 대부분 사모펀드였다는 점이 한라그룹의 기회가 됐습니다. 한라그룹이 1999년 만도 지분을 팔았던 대상은 사모펀드인 선세이지였습니다. 당시 한라그룹은 선세이지가 향후 지분 50% 이상을 매각할 때 우리가 지분을 먼저 인수하겠다, 이런 우선 매수 청구권을 걸어뒀습니다. 정인영 회장은 때만 되면 정몽원 회장에게 만도는 꼭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지가 한라그룹의 만도 지분 매각 때부터 있었던 셈이죠. 2003년부터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한라건설도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2005년 선세이지가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한라그룹의 만도 인수 의지는 점차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 회장은 2008년 범현대가인 KCC의 도움을 받아 그룹의 모회사나 다름없는 만도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한라그룹 재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정몽원 회장은 만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임직원들과 함께 정인영 명예회장의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만도 인수를 통한 그룹의 재건이라는 약속을 지켜냈다, 이런 소회를 담담히 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몽원 회장의 그룹 재건 의지는 계속됩니다. 그는 만도가 재상장된 2010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룹의 과거 계열사였던 한라공조는 자동차 핵심 기술을 지니고 있고 1986년 창립 당시 임직원들이 많이 남아있어 관심이 무척 많다며 공개적으로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라공조가 당시 자동차 공조 분야에서 글로벌 빅4라는 점도
한라 비스테온 공조를 되찾으면 만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그룹 재건의 의지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라 비스테온 공조가 2014년 매물로 나오면서 정몽원 회장은 인수 의지를 강하게 불태웠지만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연합군에 밀려 이런 기회를 뺏겼습니다. 이번에 한온시스템이 매물로 나오는 것은 정몽원 회장 시대에 한라그룹 재건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회장의 나이가 현재 67세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온시스템이 한라그룹의 계열사로 존재하기는 2세 시대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한라그룹은 급성장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재건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몽원 회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